11월 22일 월요일 문제 해설 시작합니다. 2020년 6월 고3 평가원 모의고사 23번 문제였고요. 오답률이 낮았던 문제예요. 다들 잘 풀어줬습니다. 2점짜리 문제고요. 자, 키워드를 problem framing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잡아주시고 amount는 그냥 뭐뭐에 해당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당황만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프레이밍 한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정의해 보는 거야. 어떤 문제를 풀지, 이런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하는 게 문제를 프레이밍 하는 거래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대. 그럼 제가 이거를 키워드인 프레이밍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정의하는 건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까지 가겠습니다. 자, 왜 중요하냐? 그 프레이밍 한 것이 엄청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너의 이해.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너의 접근 방법에 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나왔네요. 좀 정리해 볼게요. 자,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네가 풀고자 하는지를 정의하는 거에 해당한다. 근데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네가 선택한 프레임이, 즉 문제 프레이밍을 하는 것이 엄청 영향을 끼칠 수,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이다. 문제에 대한 이해. 그러면 problem framing은 중요하다. 왜?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컨디셔닝을 이제 원래 뭐 동사로는 길들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약간 플렉서블하게 해석을 하면 이시 받아주는 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을 뭔가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해결하기 위한 접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정답을 바로 고를 수는 있죠. 선생님 여기서 왜 정답을 고르려고 하세요? 일예로 요걸 생각해 보자.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기는 해요. 5분을 보시면 이렇게 요런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 요 형태는 무조건 시험의 단골이에요. 이거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거는 뭐 안 배워서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A, B로 보세요. 그래서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나오는데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이 A와 B의 단어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인데 B가 A에 미치는 영향력 하면 틀리죠. 그래서 제대로 해석하셔야 돼.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력인지. 그래서 이 글의 키워드인 문제 프레이밍이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력,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프레이밍이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다 잘 골라줬습니다. 근데 해설 영상을 참고해서 DM을 보내는 친구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굉장히 세련돼지고 좋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만큼만 가지고 여러분이 정답을 5번으로 골랐어요 라고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연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이게 고3 문제인데 제가 최저 학년으로는 중2한테까지 이 문제를 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본질적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 평가원 모의고사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같은 경우는 모으는 단어 하나하나 심지어 온점 하나까지 다 검열이 들어간 글이거든요. 그러면 버릴 내용이 사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요 예시의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서 프레이밍을 하는 것이 문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와 치환시키는 DM을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었다면 제가 중2건 이 문제를 푸는 고1도 있지만 고2도 있지만 고2건 고1이건 중2건 중2부터 고2까지 이 문제를 5번으로 다 골랐어요. 저한테 보내주신 모든 DM이 다 정답을 고르셨는데 어떻게 그 데일리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는 프레이밍이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문제 이해와 해결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연습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DM을 안 보내는 것보단 나아. 근데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자는 얘기지. 어쨌든 니네 이거 문제 하나 푸는데 하루에 5분도 안 걸리잖아. 많아봤자 10분이겠어? 그지? 그 10분을 정말
정말 정말 잘 쓰자는 얘기죠. 하루에 10분 정도는 정말 제대로 쓰자는 얘기야. 영어 공부에. 그래서 이 친구도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프레임이고 문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실험의 예시를 제공하였다. 실험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접근, 적어도 이 정도로는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프레이밍 키워드 너무 잘 잡아요. 답차는 힌트가 되는 문장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구조화에 대해 나오고 선택한 구조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해결하는 접근 방식 결정하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예시를 써주면 좀 더 좋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 쓰고 예시로 그렇죠. 문제 해결에도 해결책이 달랐기 때문에 은유를 다르게 주면 해결책이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은유가 사실 더 읽어볼게요. 어쨌든 어허.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당히 좋죠. 프레이밍에 대한 글이다. 중요한 활동이다. 이해에 강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접근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정리 한번 해줬죠. 중3 중에 가장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봐봐. 예를 들어 얘 얘기도 하잖아요. 응답자들이 말하는 게 범죄를 묘사하는 사용되는 은유가 이거였는지 즉 프레이밍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해결책이 달라진다. 이 예시까지 뭐 이렇게 보내도 되지만 뭐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처럼 예시의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뭐 이해가 안 가서 안 되는 거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라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파트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에서 사람들한테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우리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라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이 실험을 해가지고 밝혀낸 내용이 뭐냐면 응답자들이 이렇게 해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내놓은 서제스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뭐에 따라서 그 메타포가 요 글을 내가 한번 잘 해석해볼게. 문제구조 분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그랬냐면 메타포가 사용된 메타포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돼요. 주관대 플러스 B가 빠져 있죠. 그 범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표현이 이거를 치환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도. 내가 뭐 나는 다 확인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메타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치환해주면 정말 완벽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소식할게요. 요렇게가 되네요. 그래서 people이 주어고 emphasize가 동사예요. 사람들은 강조했습니다. prevention과 근본적인 뿌리가 될 수 있는 cause를 해결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메타포를 바이러스와 범죄를 비교하는 메타포를 그러니까 막 도시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로 그 크라임을 비교하는 메타포가 제시된 사람들은 뭐 이거 A와 B의 차이점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바이러스를 A로 잡고 비스트를 B로 잡아서 A라는 메타포를 제시받은 사람들은 이런 예방이라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반면에 뭘 제시받은 사람이죠? 비스트 메타포를 제시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절의 주어, 동사 찾아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remediation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석으로 나와 있지 않죠, 단어가? 그럼 여러분이 아는 단어란 얘기예요. remedy, 구제하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구제책. 그래서 police force, 그러니까 경찰 병력을 더 투입시킨다와 같은 remediation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파트란 얘기죠. 만약에 고3이었다면 제가 분명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볍게 읽어라 내지는 빠르게 읽어라 내지는 자신 있게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중2부터 고 2까지, 고1까지 다 저학년이고 수능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급하게 문제를 변개구리 콩고먹어서 팍팍 풀 필요는 없고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보시면서 그거를 여러분의 말로 정리를 해보시면서 가장 좋은 베스트는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키워드 잡고 살 붙이고 살 더 명확하게 붙이고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예시까지 한 번 들고 결론을 빼주는 이런 식의 문제풀이가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